안녕하세요. 김규리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정적 웹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크랩파이만을 사용하여 정적 웹페이지들을 크롤링하고 그리고 이들에 대한 스크래핑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리고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영화 평점 및 의견 공유 사이트인 rottentomatoes.com을 예시로 삼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튼 토마토에서 URL을 하나 접속을 할 것인데요. 이런 URL을 접속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약간 걸리는데 이런 식의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뭐냐 하면은 2015년 한 해 동안 높은 평점을 기록했던 영화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는 페이지입니다. 해당 웹페이지에서 영화 제목 하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영화의 상세 정보를 나타내는 웹페이지가 표시가 됩니다. 영화 제목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페이지들도 아마도 이 페이지 상에서 여러 개 얻을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각 페이지에서 영화 제목, 평점, 장르, 총평 등의 정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인 웹 스크래핑을 위해서 스크랩파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랩파이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먼저 풀러닝 폴더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제가 스크랩파이 스타트 프로젝트 그리고 rt 언더바 크롤러 라고 해서 스크랩파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할 것입니다. 이걸 실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윈도우의 경우에는 cmd 그리고 맥 OS의 경우에는 터미널을 실행을 하신 뒤 하시면 돼요. 이걸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면서 이런 메시지가 떴죠. 이걸 보시면은 rt 언더바 크롤러라는 이름의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스크랩파이 프로젝트의 구조가 갖춰졌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편의상 아이파이썬 노트북 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폴더가 생겼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구조상으로 이 안에 rt 언더바 크롤러라는 폴더가 하나가 더 있고 이 안에 보시면 스파이더스라는 폴더가 있고 items pipelines settings.py 파일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이 프로젝트 안에 몇 가지 파일의 내용을 수정을 한 뒤에 해당 프로젝트에 스파이더를 실행을 하여 크롤링 및 스크래핑을 실행을 할 것입니다. 파일의 내용을 수정할 때 우리는 편의상 여태까지 써왔던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편하게 느끼시는 다른 일반적인 텍스트 편집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맨 먼저 아이템 클래스를 하나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t 언더바 크롤러 폴더에서 items.py 파일을 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지워주시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rt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추가하는데 얘는 아이템 클래스를 스크랩파이에서 제공하는 아이템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의 객체에 우리가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저장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타이틀을 저장을 하고 얘는 스크랩파이에서 필드라는 형태로 이들을 필드의 형태로 생성을 할 것이고요. 영화 제목 외에도 우리는 예를 들면은 평점이라든지 장르라든지 총평 등의 정보를 수집을 할 것이므로 이런 식으로 스코어 그리고 장르 마지막으로 총평을 나타내는 컨센서스를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타이틀, 스코어, 장르, 컨센서스를 필드 형태로 해서 rt 아이템 클래스의 내부 변수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저장을 해 주시고 나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파이더 클래스를 새로 정의하고 이것이 어떻게 웹페이지를 크롤링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각 페이지의 어떤 부분을 스크래핑하여 수집할지 명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t 언더바 크롤러 폴더 안에서 스파이더스라는 폴더가 원래 있었죠. 이 안에 들어가서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 형태로 하고요. 파일명은 rt 언더바 스파이더.py 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먼저 스크랩 파일을 임포트를 하고요. 좀 전에 작성했던 RT 아이템스를 임포트를 하고요. 자, 아이템이죠. 그리고 RT 스파이더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데, 이 클래스는 스크랩 파일에서 제공하는 스파이더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name이라는 변수와 그리고 allowed domains 라는 변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start underbar urls라는 세 개의 변수를 이와 같이 순서대로 명시를 하고요. 여기다 저희는 내용을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 RT 스파이더라는 클래스의 스파이더를 식별해주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웹 크롤링이나 스트래핑을 실행하고자 할 때 여기서 지정한 이름을 사용을 할 것이고요. 저희는 rotten tomatoes라는 이름을 사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allowed underbar domains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현재 우리가 RT 스파이더라는 스파이더로 하여금 크롤링 하도록 허가한 웹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사실상 rotten tomatoes.com만을 크롤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밝혀주고요. 그 다음으로 start underbar urls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웹 크롤링의 시작점이 되는 웹페이지 URL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 크롤링을 할 때 시작점이 되는 URL은 지금 이거잖아요. 자, 이 URL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문자열 형태로 넣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명시한 URL에 해당하는 웹페이지에서 출발을 하여 그 딸려 이어지는 다른 웹페이지들을 크롤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start underbar urls 변수에 명시된 URL의 웹페이지를 스파이더가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응답을 response라는 이름의 변수로 받으며 이를 pass라는 이름의 함수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명시를 하기 위해서 pass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것이고요. 이때 입력인자로 response가 하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pass 함수에서는 얻어진 시작 웹페이지의 어떠한 부분을 스크래핑할지 명시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 pass 함수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이전에 저희는 먼저 스크랩 파일 쉘과 그리고 크롬 개발자 도구 두 가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게 사실상 영화 리스트가 쭉 있는데, 영화 리스트 상의 각 영화 제목에 딸린 하이퍼링크를 따라 영화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크랩 파일 쉘을 사용해서 현재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의 URL을 입력을 하고요. 자, 그러면 스크랩 파일 쉘이 실행이 됐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오른쪽에 띄워놓은 크롬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요소들을 가리키는 XPath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개발자 도구를 실행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제목에 해당하는 하이퍼링크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copy XPath 기능을 통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요 좌측에 띄워진 스크랩 파일 쉘에서 response의 XPath 함수를 사용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방금 찾은 XPath를 명령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런 조서 선택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바로 제가 이 웹사이트를 예시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크롬 개발자 도구의 XPath 추출 기능이 이렇게 사실은 만능이 아닌 경우가 종종 관찰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이 셀렉터가 얻어지는 XPath를 찾고자 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XPath를 한 단계씩 지워나가면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아무것도 여전히 선택이 되지 않고 있죠.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자, 테이블까지 남겼을 때 드디어 셀렉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T 바디 부분을 지웠을 때 우리가 원하는 성분을 제대로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자 이건 제가 최종적으로 찾은 거를 명시를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여기 하이퍼링크 부분 A 요소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A 요소의 하이퍼링크 URL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href라고 표시된 속성값인데 이 속성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XPath를 다음과 같이 명시를 해줍니다. 자, A가 있으면은 여기서 골뱅이 href라고 해주고요. 여기까지 실행하면은 이제 href 속성값에 해당하는 게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는 첫 번째 성분하고 extract를 선택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하이퍼링크 URL에 해당하는 부분이 문자열의 형태로 가져와지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URL은 우리가 원하는 전체 URL의 일부 세부 URL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풀 URL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리스폰스에 보시면은 URL 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URL 조인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불렀던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메인 네임이 있을 것인데 rottentomato.com까지일 것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얻은 이어지는 서브 URL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사용을 하기 앞서서 저희가 위에서 실행했던 결과를 보시면 쭉 앞으로 가서 이거를 URL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그럼 URL 변수는 지금 현재 이 서브 URL이 저장돼 있죠. 이걸 가지고 리스폰스에 URL 조인 그리고 URL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rottentomato.com 도메인에 이어지는 전체 풀 URL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영화 리스트 상에서 맨 위에 있는 제목에 A 요소를 나타내는 XPath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찾은 거 있죠. 이를 나머지 요소들에 대해서도 자 이거와 이거와 이거 이런 것들 반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HTML 소스 코드 상에서 그 구조를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A 요소가 여기 있으면 이걸 기준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갈게요. TD가 있고 TR이 있네요. 자, 이 TR을 보시면 TR 요소가 이렇게 반복되고 이 하부 구조도 완전히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가 또 나오죠. 이렇게 TR 요소가 반복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이 영화 리스트 상에 하나의 영화 아이템을 나타내는 것 같네요. 그러므로 제가 XPath를 다음과 같이 작성해서 모든 TR 요소들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자 보시죠. 자, 위에서 찾았던 XPath의 이 부분까지 자 여기까지 실행을 하면은 이 TR에 해당하는 것들이 모두 리스트 형태로 얻어지게 될 것인데요. 자, 이 모든 리스트에 대해서 href 속성값을 세부 XPath를 명시해준 형태로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명시해준 형태로 명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URL 조인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된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URL이 나오죠. 이게 무슨 URL이냐 하면은 여기 보시는 리스트 상에서 전체 영화가 100개가 있습니다. 이 100개의 영화에 대한 제목에 딸려있는 하이퍼링크 URL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100개의 URL을 얻었으면 이 URL에 각각의 웹페이지를 요청하기 위해서 제가 스크랩파이에서 제공하는 reques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때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은 뒤 이들 각각의 웹페이지를 어떻게 스크래핑할지를 명시하기 위해서 request 함수에서 제공하는 콜백 인자의 값으로 우리가 새로 정의한 함수의 이름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곧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를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편집하고 있던 rt_spider.py 파일에다가 명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좀 길어서 약간 줄이 밀려났는데요. 자, 보시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명시를 하는 대신에 자 보시면은 yield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스크랩파이에서 제공하는
request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 request 할 대상이 되는 URL은 위에서 URL 조인을 통해서 얻은 URL.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 100가지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겠죠. URL을 넣어주고 이때 callback이라는 인자의 값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정의할 pass page content라는 함수의 이름을 넣어줬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 하면은 이 콜백 함수의 콜백 인자에서 명시한 pass page content라는 이름의 함수를 완성을 할 것인데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자, 여기서 URL이 각각 이제 request 함수의 인자로 들어가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명시된 얻어진 100개의 각각의 URL에 대한 웹페이지 요청을 보내면서 그 웹페이지의 HTML 소스 코드를 불러들이고 그 소스 코드를 어떻게 어떤 규칙에 의거해가지고 스크래핑을 할지 명시하는 함수가 바로 여기서 명시했던 pass page content라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함수를 한번 제가 내용을 완성을 해볼게요. 이때 이 웹페이지를 불렀을 때 그 응답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response라는 변수로 받게 되죠. 자, 이때 참고로 이 pass page content를 하나만 명시하더라도 이게 100개의 페이지에 대해서 모두 유효한 이유는 이게 사실은 영화별로 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방금 매드맥스라는 영화를 봤고요. 그리고 자, 뭐 러브 앤 멀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시면 예를 들면 그랜마라는 영화도 봅시다. 이게 사실은 자, 잘 보세요. 이 구조와 그리고 이런 구조, 이런 구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모든 영화 페이지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pass page content 이거 하나만 일괄적으로 명시하게 되면은 100개의 페이지에 대해서 구조가 유사하므로 일정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웹 스크래핑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pass page content라는 함수를 완성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각각의 영화 페이지를 어떤 규칙에 의거해 가지고 스크래핑을 해야 되는지 먼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현재 실행되어 있는 스크랩파이 쉘을 종료를 해주시고요. 자, 저는 컨트롤 D를 눌러서 종료를 했습니다. 클리어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0개의 영화 페이지 중에서 예를 들면 매드맥스에 대한 영화 URL을 복사를 한 다음에 스크랩파이 쉘을 실행을 할 때 이 매드맥스 페이지의 URL을 입력을 해주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약간 걸리면서 웹 스크래핑을 할 준비가 이루어지죠. 우리는 이 각 영화 페이지에서 영화 제목, 평점, 장르, 총평 등의 정보를 가져올 것이므로 우리가 크롬 개발자 도구를 다시 한번 사용을 해서 이 각각의 엑스패스를 알아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 제목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누르면 영화 제목에 대한 엑스패스를 여기서 카피 엑스패스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점 같은 경우는 내려보면 이 토마토 미터라는 게 여기서 로튼 토마토에서 제공하는 평점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 관계상 영화 제목과 평점에 해당하는 부분만 엑스패스를 찾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영화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크롬 개발자 도구로 클릭해서 엑스패스를 출출을 했으니까 이거를 스크랩파이 쉘 상에서 엑스패스 함수를 실행을 하고 방금 복사했던 자, 이 부분 실행을 해주면 보시면은 뭐 타이틀, 클리어 픽스 막 이렇게 나오죠. 대강 뭐 맞게 추출한 것 같아요. 이것들을 하위로 쭉 따라가면서 여기서 텍스트 부분만을 추출을 하면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요소에 해당하는 그 제목 안에 텍스트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우리가 데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 성분 그리고 extract 이렇게 추출을 해서 문자열 형태로 얻을 수가 있는데 요 앞에 뭐 불필요한 줄넘김 표시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걸 삭제하기 위해서는 문자열에 대해서 우리가 strip이라는 함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을 하니까 정말로 우리가 제목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형태의 문자열이 얻어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제목에 대한 정보를 스크래핑을 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방법으로 영화 평점에 대해서 엑스패스를 추출을 하고 적절히 가공을 하면서
적절한 형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했고 그럼 이 요소가 선택이 됐죠. 여기서 XPath를 복사를 한 다음에 XPath 함수를 실행을 해서 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데 얘가 좀 의외의 결과인 게 셀렉터가 두 개가 나왔죠. 97이 나왔고 98이 나왔는데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건 97일 것 같아요. 98은 뭔가 다른 곳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97을 얻기 위해서는 해봅시다. 텍스트를 먼저 뽑은 다음에 여기서 텍스트 뽑으면 얘네 두 개 97, 98에 대한 텍스트가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첫 번째 성분이니까 0을 해주고 extract라고 해주면 97만을 얻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제목도 얻었고 평점도 얻었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이렇게 스크래핑하는 코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크롬 개발자 도구의 기능과 그리고 스크랩파이 쉘의 기능을 같이 사용해서 찾아냈죠. 여기까지 찾아냈으면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이 보시면 RT 스파이더 상에서 이 파스 페이지 컨텐츠라는 함수의 내용을 채울 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아까 RT 아이템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해요. 이런 식으로 RT 아이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정의한 그 RT 아이템에서의 필드들 기억나시죠? 타이틀, 스코어, 장르스 그리고 컨센서스 이렇게 있었는데 앞서 정의한 필드들의 각각 우리가 방금 이런 식으로 찾았던 그 필요한 부분을 스크래핑하는 코드를 대입을 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아이템에서의 타이틀 필드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개발자 도구와 그리고 스크랩파이의 쉘을 통해서 찾았던 이런 코드를 입력해주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템에서 스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방금 우리가 찾았다시피 이런 코드를 입력해주면 되고요. 나머지 코드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찾아서 입력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yield 아이템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타이틀, 스코어, 장르스 그리고 컨센서스에 대한 이들 각각의 정보를 스크래핑하는 코드를 이런 식으로 찾아서 완성을 했고 맨 마지막에 yield 키워드를 사용해서 아이템을 반환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때 yield 키워드에 관해 궁금하신 분은 제가 강의 노트에 링크를 첨부를 하였으니 그 링크를 참조해 주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에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었고요. 이 rt_spider.py 파일을 저장을 하고 우리가 뭐 기타 불필요한 창을 끄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터미널로 돌아와서 우선은 스크랩파이 쉘은 제가 종료를 해볼게요. 종료를 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방금 제작한 로튼 토마토라는 이름의 스파이더를 실행을 할 것인데 이때 터미널 상에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프로젝트 폴더 아시죠? rt_crawler로 이동을 하시고 이 안에 위치한 상태에서 어떤 명령을 사용하냐 하면은 scrappy crawl 이란 명령어와 그리고 아까 rt_spider.py에서 우리가 로튼 토마토라는 네임을 붙였죠. 이 네임을 밝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밝혀주시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아마도 화면이 굉장히 쭉쭉쭉쭉 금방 올라가게 될 것인데요. 자, 이게 굉장히 빨리 올라가죠. 이거 좀만 기다려 볼게요. 자, 이 중간중간에 찍힌 걸 잘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정의한 RT 아이템의 각 필드 및 그에 해당되는 값이 마치 파이썬 딕셔너리 형태로 표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된다는 것은 곧 이들이 각 영화 페이지 상에서 제대로 스크래핑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CSV 파일로 저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실행하시면 돼요. 자, 그대로 스크랩파이 크롤 로튼 토마토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5라는 옵션을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외부에 저장할 CSV 파일 명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중간중간에 수집되는 그 각각의 RT 아이템의 값이 CSV 파일 포맷으로 외부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rt 언더바 크롤러 폴더에서 rt.csv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죠. 이걸 열어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수집한 정보들이 데이터셋의 형태로 저장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기 위한 형태가 갖춰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장된 CSV 파일의 형태를 보면 사실은 그닥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영화 제목이 맨 첫 번째 열에 위치하면 좋을 텐데 이게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 rt 아이템의 장르스라는 이름의 필드는 사실 파이썬 리스트 형태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코드상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은 이 장르의 리스트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를 단순히 스크랩파이에서 기본 제공하는 CSV 저장 기능을 사용했더니 잘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한 형태로 저장이 됐어요. 좀 식별하기 좋지 않은 형태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웹 스크래핑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이를 외부 파일로 어떻게 저장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템 파이프라인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rt 언더바 크롤러 폴더에서 내부에 보시면 pipelines.py 파일을 열어서 여기서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CSV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요. rt pipeline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에 생성자를 먼저 명시를 해줄 것인데, 자, 이 생성자 함수에서 파이썬의 CSV 모듈, 여기서 임포트한 거 있죠.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매 행을 CSV 파일 형태로 쓰도록 선언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CSV writer라는 클래스 변수를 정의를 하고요. 이거를 CSV 모듈의 write 함수를 사용을 해서 rt 언더바 movies 언더바 new.csv라는 파일로 제가 외부 CSV 파일로 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터에서 write row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CSV 파일에 저장을 할 것인데, 먼저 그 헤더에 해당하는 정보, 즉 각 열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적어줄게요. 타이틀, 스코어, 장르스, 그리고 컨센서스. 자,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순서대로 CSV 파일에 값들을 채워 넣을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 process 언더바 아이템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이때 입력되는 인자로 아이템과 스파이더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명시를 할 것입니다. 이 process 언더바 아이템 함수에서는 우리가 앞서 스파이더를 통해 수집한 각 아이템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이썬 리스트 하나를 생성하여 아이템의 각 필드의 값을 어펜드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빈 리스트 하나 생성을 하고요. 어펜드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원래 rt 아이템에 들어갔던 필드들의 값을 마치 딕셔너리의 키로 접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명시를 해주죠. 자, 스코어, 그리고 이때 장르를 할 것인데, 장르 필드의 경우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원래 파이썬 리스트 형태였으므로 이 리스트 내 성분을 바로 이 문자로 연결을 해서, 자, 이렇게 해주면은 괄호수가 맞죠. 새로운 문자를 생성을 해서 이를 어펜드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컨센서스까지 어펜드를 해주고 맨 마지막에 CSV writer를 통해서 write row, 그리고 지금까지 완성했던 row 리스트를 여기 인자로 입력을 해주도록 함으로써 이 CSV writer를 통해서 위에서 명시했던 이 CSV 파일의 한 행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아이템을 리턴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이템 파이프라인의 내용을 정의를 하였으면은 여러분들이 크롤링 실행 시 세팅스 상에서 해당 아이템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도록 먼저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자, 앞에서 알티크롤러 안에 알티크롤러 폴더 내에서 보시면 settings.py라는 파일이 있죠. 이걸 여신 뒤에 그럼 내용이 쭉 있는데 쭉 내려가서 찾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item underbar pipelines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의 주석을 해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자 pipelines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전에 정의했던 RTpipeline 클래스를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로튼 토메이토라스라는 이름의 스파이더를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scrapy crawl rotten tomatoes. 자, 이때는 아이템 파이프라인을 걸어놔서 아이템 파이프라인으로 하여금 CSV 파일을 쓰도록 했기 때문에 -5 옵션 아까 줬었는데 이 옵션을 주지 않더라도 알아서 CSV 파일로 쓰여집니다. 실행을 해 주시고요. 자,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쭉 이렇게 실행이 돼서 자, 끝났죠. 그래서 실행이 완료가 됐는데 우리가 RTcrawler 폴더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rtmoviesnews.csv라는 파일이 생겼죠. 이걸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우리가 지정한 형태로 CSV 파일이 쓰여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랩 파일을 사용하여 웹 크롤링을 수행을 하면서 각 웹페이지에 대해 스크래핑한 정보를 적절히 처리하고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은 대체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본 강의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생략한 부분도 분명 일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스크랩파이의 공식 웹페이지 문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